안녕하세요. 학점내 문실장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로 사회복지사 2급 취득 방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뀐 사회복지사 2급 취득 방법 보고 가실게요.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을 하시려면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시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론 수료와 실습 수료죠. 이론 과목 수료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론 과목은 총 16과목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17과목 맞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습이랑 포함해서 17과목인 겁니다. 지금 사회복지사협회 사이트에 가시면 그 취득 방법이 14과목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신 분들에 한한 이야기고요. 지금 그러니까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시는 분들은 그 사회복지사협회에 써있는 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법령에 맞게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16과목, 이 전체가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는 제가 영상 말미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은 과목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요. 이제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취득 방법을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이 얘기를 끝나고 나서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에 없는 것들은 사실 교육기관들에서 개설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 과목이 사회복지사 2급 취득에 관련된 과목인지는 사실 알아보지 않으셔도 보통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에 들었던 과목을 다시 들으신다거나 하는 것들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는 많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습 과목 합쳐서 총 17과목인데 학점은행 법상으로 1년에 취득하실 수 있는 과목은 14과목, 42학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총 17과목을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3과목은 다음 학기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기간을 3학기로 잡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들 어려워하시는 실습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실습 과목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교육기관과 실습기관인 건데요. 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과목을 보시면은 이론 1시간과 실습 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주 동안 이론 1시간, 실습 4시간, 5시간, 총 75시간을 들으셔야 현장 실습이라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실습 4시간이 지금 말씀드릴 실습기관에서 하시는 거고, 이론 1시간은 이제 교육기관에서 진행하시는 게 됩니다. 실습기관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냥 실습을 하는 곳이에요. 사회복지센터라던가 이런 곳에서 실습을 하시게 되겠죠. 그런데 실습기간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정말 이제 직장처럼 한 달 이상 다니셔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 거주지에서 멀면 현장 실습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현장에 일을 하는 거고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꼭 거주지 근처에 있는 곳으로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기관은 실습 자체에 대한 강의를 해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이론 1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현장 실습이란 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같은 것들을 이제 강의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걸 실습 세미나라고 합니다. 이제 이전에는 딱히 명칭이 없었어요. 이게 그냥 실습 강의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규정에 넣으면서 실습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됐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전에는 이런 실습 세미나라는 이름도 딱히 없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준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국평원에서 권고하는 기준 같은 거에 이제 현장 실습을 진행하려면 이제 오리엔테이션 처음 진행하실 때 수업과 마지막 모든 실습이 끝나고 나서 종결평가에 2번은 출석을 해서 수업을 해라. 그러니까 오프라인 수업을 꼭 진행을 해라. 라고 이제 지침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보통은 3시간씩 진행을 했죠. 그래서 그 6시간이 교육기관에 출석하는 오리엔테이션과 종결평가회로 빠지고 15주 동안 1시간씩이잖아요, 이론이. 그러니까 15시간에서 6시간 뺀 나머지 9시간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됐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진행됐었는데 이번에는 규정이 좀 생겼습니다. 어떤 규정이냐면 실습 세미나는 30시간이라는 규정입니다. 이거를 원격 기관과 오프라인 평생교육 기관이 조금 다른데요. 우선 오프라인 기관부터 말씀드리면 15주 동안 매주 한 번씩 출석을 하셔야 되고 출석할 때마다 2시간 이상의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로 진행하게 된다면 2시간씩 15주, 그래서 30시간을 꽉 채우게 되는 거겠죠. 이제 원격 기간은 조금 달라요. 30시간을 채우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째로 실습 세미나라는 이름 하에 내린 오리엔테이션과 종결평가회 이 2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번 출석을 해서 각각 2시간씩 수업을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6시간이 빠지게 되죠. 30시간 중에 6시간이 빠지고
남는 24시간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시게 되는 겁니다. 실습하고 있던 기관들은 지금부터 새로 들으신 분들을 위한 실습을 위해서라면 강의를 늘려야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9시간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24시간을 수업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총 실습 셈이나 30시간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이걸 모르면 등록을 아예 못 하세요. 가장 많이 당황하시는 거기도 하고요. 지역 제한입니다. 이제 학생님들이 교육기관을 알아보시는데 실수를 하시는 게 이 기관의 지역 제한이에요. 이 지역 제한이라는 건 뭐냐면 교육기관에서 실습기관을 그 지역에 있는 기관으로만 정해놓는 겁니다. 이거는 나는 기차 타고 가서 할 수 있다. 나는 뭐 기차 타고 가서 수업 듣겠다. 그거 뭐 3번, 2번 그거 못 가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학생들 때문에 정해놓은 지역 제한이 아니에요. 교육기관에서 실습기관과의 거리를 보고 제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기관에서 교수님께서 그 실습기관으로 한번 현장 방문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습기관과 교육기관이 어느 정도 거리를 벗어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학생들 때문이 아니니까 너무 억울해 하지 마시고요. 학생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도서 산간 지역이라던가 섬 지역 같은 경우에 실습기관은 있는데 교육기관은 없다. 대학교라던가 뭐 오프라인 기관이라도 있던가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이버대학교를 노리셔야 됩니다. 사이버대학교의 실습은 지역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또는 실습하려는 기관 주위에 기관이 없다 한다면 꼭 사이버대학교에 실습이 열리는 기간을 확인을 하시고 그쪽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지역 제한이라는 것도 있고 반을 실제로 출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원격 이런 강의랑 다르게 인원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진행해야 할 실습기관 알아보시고 그 주위의 교육기관 알아보셔서 언제 실습이 열리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실습기관은 사회복지협회 사이트에 가시면은 이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꼭 확인하시고 여기가 실습이 가능한 기관인지 또는 내가 사는 곳 주위에 혹시 실습기관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좋게 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회복지 자격증을 따시려는 분이 많습니다. 작년에 사회복지 대란 때문에 사회복지 실습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실습기간은 또 줄어들었어요. 제 지난 영상을 보시면 이유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실습은 미리미리 알아보셔서 진행을 하실 수 있을 때 꼭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교육기관들도 점점점 예전 방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평가에 OT 이 두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기준, 새로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실습 교육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나는 예전 법령에 적용받으니까 난 예전대로 할래 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받아주는 기관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실 수 있을 때 꼭 진행하세요. 그래야 바뀌지 않은 법령대로의 실습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꼭 이 점 유념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구독할 만한 영상을 계속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는 게 아니죠. 자, 이제 이론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론 과목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하나 나열하는 건 별로 필요 없으니까 제가 이 영상 밑에다가 그 과목 이름들을 쭉 써놓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준으로 볼 때 필수 과목 10과목은 개정 전과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실습 포함해서 10과목입니다. 그 10과목을 들으셔야 되는 거고 전공 선택 과목이 전에는 4과목이었는데 지금 7과목을 들으셔야 되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총 합쳐서 14과목에서 17과목이 된 거죠. 이제 과목 리스트도 더 늘었는데요. 이제 과목 리스트 중에서 7과목이 추가로 더 생겼고요. 전에는 20과목이었는데 이제는 27과목이 됐어요. 그 안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전에는 20과목 안에서 4과목을 선택하는 거였고요. 이제는 27과목 중에서 7과목을 선택하는 겁니다. 조금 바뀐 건 과목명이 조금 바뀌었어요. 의료사회사업론과 학교사회사업론, 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청회를 한번 열었었는데요.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라는 거를 이제 자격증을 따로 만들겠다 라고 한 것에 대한 좀 큰 그림으로 과목명을 변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제 진행하신다면 나중에 이런 과정이 추가될 수 있으니까 학교사회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을 같이 수강하실 때 들으시는 게 좀 더 나중을 볼 때 그 큰 그림에 부합하려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즐거운 수강 되시고 사회복지사 2급 꼭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